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부 내부에서 지침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직접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직접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이 되는 계획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입니다. 넓은 의미의 용도지역제라고 한다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를 말하는데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합니다. 국토개발법에서는 전 국토를 개발할 수 있는 도시지역과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도시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누는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고 주거 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곳을 주거지역, 상가 등이 들어서는 상업지역, 공장 등이 들어서는 공업지역, 녹지축으로 장내 도시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녹지지역 이렇게 네 구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도시지역은 다시 관리지역과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개발의 성향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전의 성향이 커지는 겁니다. 자, 개발은 도시 중심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자, 주택은 여기다 져라, 상가는 여기다 져라, 공장은 여기다 져라. 자, 여긴 녹지축으로 일단은 관리하고 있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다시 나눠지기를 자, 주거지역은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전용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용 지역은 1종, 2종으로 일반 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고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지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을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용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도시적 중심으로 개발한다 그랬죠. 비도시적은 원칙적으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자, 지구단위 계획은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비도시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비도시지역 전체가 다 아니고 계획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요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 곤란하니까 이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요거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옆에는 생산관리 지역이거나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농림지역이 될 수 있는데 주된 것이 계획관리 지역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중심으로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서 지구단위 계획이 모두 완성되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효과가 생기겠지.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비도시 지역에 수립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과거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에 수립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계획관리 지역 중심으로 수립되는 이런 것을 과거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관리지역은 보세요.
하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있는 이 국토는 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같이 누려야 되는 그런 땅, 국토이다. 따라서 이런 땅들은 개발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존하고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농림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주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농림지역입니다. 농지와 임야가 주된 구성 요소로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촌지역 생각하면 되겠죠.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는 대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농림지역에 있는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전산지로 지정된 데가 많습니다. 뒤에서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이다, 보전산지다라는 개념을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농지와 임야가 주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관리지역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거든요. 관리지역.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꼭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개발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농림지역은 되도록 개발하지 마라 이 말이지. 개발은 도시적 중심으로 개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지역은 뭔가? 관리지역은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일단 관리하고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일단 관리하고 있어라 관리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됐다 그랬죠. 보존관리지역은 보존 중심으로 관리하라. 생산 중심으로 관리하라.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법령에서 표현한 대로 말하면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일단은 관리지역으로 삼았을 때 이것을 보존관리지역으로 갑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일단은 관리지역으로 할 때 이거를 생산관리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뭔가? 장차 도시화를 대비하여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뭐가,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이것이 모두 다 완성되게 되면 이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잖아. 여기다 계획관리지역이 수립된다 그랬죠? 장차 도시화를 대비하여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게 바로 계획관리지역이잖아.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겠죠?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비도시 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장차 도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도시지역으로 가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녹지축으로 일단은 장차 도시화를 대비하여 이거는 녹지축으로 보존하고 있어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녹지지역은 여기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고급지역 이쪽이 나눠지는데 주거지역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거기에 교재 보세요. 전용 주거지역이 뭡니까?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지. 일반 주거는 뭡니까?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이죠. 양호한과 편리한이라는 것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그럼 양호한이라는 말은 뭐고 편리한이라는 말은 뭘까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아까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기서 수리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는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뭐가 양호한 것이고 뭐가 편리한 것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비버리 힐즈 같은 데 나오죠. 비버리 힐즈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메인 도로가 있고 이 옆에 녹지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전거 도로 사람 인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풀밭 잔디밭 같은 거 막 있고 여기 집이 여기도 한 채 여기 뜸성뜸 한 채 뚝뚝 떨어져 있지. 이렇게 주거 공간의 확보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들 수 있고 요렇게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이런 데가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전용 주거 지역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거 환경이 양호하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곤란하겠지. 따라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대신 보세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런 것을 두지 못하게 만들면 불편하겠지. 기준이 뭘까요? 전용과 일반의 기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린생활시설을 여기다가 둘 수 없으니까 주거지역이 여기가 불편할 수 있겠죠. 편리하려고 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고,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전용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좋아요. 자, 자연환경은, 주변 환경은 어디가 좋겠습니까? 전용 주거지역은요, 어디든지 어떤 도시를 의도적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전용 주거지역을 끼워 넣습니다. 분당, 일산 이런 거 만들 때도 여기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부산 진해 신항만 여기를 만들 때에도 여기다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파트가 편리할지 모르지만 부산 신항만에는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근무하잖아.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파트가 불편할 거 아니냐고. 걔들은 널찍널찍한데 이런 데가 편리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쪽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 주거지역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용 주거지역으로 조성된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경치가 좋겠지. 주변에 경관도 좋고 하겠지. 투자처로서도 좋을까요? 투자처로서도 좋을까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다는 어디든지 전용 주거지로 지정된다고 했는데, 전용 주거로 지정된 그쪽에서는 풀어달라고 난립니다. 전용 주거에서 풀어달라고. 왜요? 전용 주거지로 지정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소매점이고 뭐 세탁소고 미용실이고 뭐 목욕탕이고 이런 것 못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목욕탕 가려고 하더라도 바깥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불편하잖아. 여기는 오로지 주택밖에 못 지니까 여기는 땅의 가치가 한정되어 있는 거지. 땅값이 안 올라가겠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뭐로 풀어달라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아시겠습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따라서 투자처로서는 좋은 데가 아니라고요.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 땅을 내가 사거나 낙찰받아서 그 땅을 내가 팔아야 되지. 누구한테 팔아야 돼? 미국 사람들한테 팔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택을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지. 걔들은 주택을 이용 개념, 사용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우리처럼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말은 그렇듯한데 이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양호한 대신 편리하지 못하다. 근린생활시설이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투자처로서 좋은 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쪽 강 건너 이쪽 가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 몇 군데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 풀어달라고 난리야. 그 다음에 보세요.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죠.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지는 구별 기준 알고 계시죠? 1종 뭡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물을 형성하고자 할 때. 2종과 3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는 데가 2종, 3종이잖아. 그 2종, 3종에는 모두 다 아파트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2종과 3종을 나누는 구별 기준이 뭘까요? 아파트 똑같이 질 수 있는데, 예? 층수의 제한을 두는가 안 두는가이죠. 층수를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3종이 될 것이고, 층수의 제한을 둔다라고 한다면, 2종 일반 주거지역 15층 이하, 12층 이하, 7층 이하 이런 식으로 층수를 제한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2종이란 말입니다. 층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고층 아파트도 질 수 있는 데가 3종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자, 2종, 자, 여기서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은 겁니까? 3종이 제일 좋죠? 그렇죠? 3종이 제일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진짜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진짜로 좋은 건 현재 3종이 아니라 앞으로 현재는 1종, 2종, 2종은 앞으로 3종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거지.
어디가 3종으로 되는가, 어디가 3종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다 알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는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평당 300 했었습니다. 평당 300 하다가 여기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것이 종상향됐습니다. 그러자 3종으로 바뀌자마자 바로 300 하던 게 6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00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3종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투자처로 삼아도 좋지 않느냐 내가 권했습니다.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300인데, 평당 300인데, 갑자기 평당 600으로 됐으면 2배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너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샀습니다. 지금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고 5년 전에 3천만 원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5천만 원 더 올라갔을 거야. 이게 종이 바뀌면서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저쪽 가다 보게 되면 서울로 말하면 대치동 서울 교육의 열풍이 부르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쪽에 많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서 보자마자 야 이거 바로 들어가 신권에 들어가 바로 들어가서 낙찰 받아라 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이런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아파트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가로 7층이야. 아파트도 질 수 있는데 7층 이하로 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그 토지용 계획서 바로 밑에 다른 빨간 것으로 변경 위반 중 멘트가 되어 있는 거야. 변경 위반 중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도지역이 지금 다르게 변경돼서 여기서 변경돼서 나타날 거란 얘기지. 그 2종에서 1종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2종가 다시 층수 제한이 위로 올라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서 낙찰받은 겁니다. 어느 지역은 여기서 여기서 2종 일반 주거로 되었었는데 이게 준주거지구로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순간에 땅값이 2배, 3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대개 지용 도면에 주거지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업지역은 분홍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대개 중심상업지역은 면으로 표시됩니다. 면으로 이렇게.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이거 띠 모양으로 됩니다.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띠 모양으로 됐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띠 모양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게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자, 유통상업지역은 유통단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대규모의 이렇게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거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유통상업지역이겠죠. 유통단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일 땅값이 비싸고 제일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데는 당연히 중심상업지역이겠지.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을 90씩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데가 대개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는데 자, 근린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일반이 더 좋을까요? 근린이 더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이 좋을까? 근린이 좋을까? 자, 아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서 근린이란 말이 뭐라고 얘기했죠? 근린이란 말이 뭐야?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 상업시설.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주거지역 인근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업종에 제한이 있겠지? 주거의 평을 해치면 안 되잖아. 너무 높게 짓게 되면 이게 그늘 이런 것 형성돼가지고 주거에 햇볕을 제대로 다 막는 효과가 생기겠지.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도 가장 적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도 가장 제한이 많은 데가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이해가셨습니까? 잘 몰라도 근린이라는 말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 다음 보세요.
주거지역에는 준주거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은 주거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인데, 주거 외에 상업용도나 업무용의 건물도 질 수 있는데, 이게 준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준주거지역이겠죠. 준주거지역에서 그레이드가 더 올라가게 되면 뭐로 올라가는 겁니까?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라가겠죠. 주거지역 중에서는 제일 가치가 높은 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은 보게 되면,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라고 나누죠. 전용 공업지역, 성수공단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그렇게 대규모 이런 공단지역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자, 준공업지역인데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은 이렇게 푸른색으로 도면으로 표시되는 거 많습니다. 여기가 공업지역인데, 여기 공업지역에 공장들이 쫙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는 한 공장에서, 여기 공업지역은 공장만 저란 얘기 아닙니까? 공장만 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여기서 볼펜 한 자루 살라고 하더라도, 여기 시내까지 다른 지역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음식점 밥 먹으러 가려고 하더라도 딴 데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 불편하니까 공업지역 내의 일부분을 요만큼 해가 여기를 준공업지역으로 만듭니다. 공업지역에는 원래 공장만 져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에는 준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무엇에 준하여,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준하여 이용하라.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에 준하여 이용하라. 준하여 이용하라 라고 했더니 행위규제가 완화된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준공업지역에는 주거용 건물을 질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업지역 중에서는 제일 땅의 가치가 제일 높은 데는 어딜까요? 준공업지역이죠.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데는 어디고요? 예? 준주거지역이고. 이해가셨습니까? 준자 들어가는 건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면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집니다. 보전산지,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습관, 보전산지가 뭐면 이 산지는, 이 임야는 보전하라. 공인용산지, 공익목적으로 보전하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에 준하여 이용하라. 준하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위규제가 완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준자 들어가는 것은 대개 행위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다시 여기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라 나눠지죠. 보전녹지지역은 대개 대도시 주변에 있는 보전녹지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대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동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용도지역이란 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용도지역이 뭐냐, 이거예요. 전 국토를 선을 그어서 개발할 것과 개발하지 아니할 것. 개발한다면 여기는 어떤 용도로 개발한다. 어떤 용도로 개발한다는 말은 결국은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하는데 여기는 주거문화를 형성하게, 여기는 상업 용도로, 여기 공장 등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라고 한단 말입니다.